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프랙티스하고 있는 닥터 장이라 하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 주제는 이제 치매 예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제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 말은 치매 예방으로 주로 포커스를 할게요. 그래서 먼저 치매 예방이란 말 자체가 예방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 그러면 보통 미리 방지하는 것을 예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좀 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플루 독감 예방 주사 맞으시죠? 그러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독감이 안 들어요? 100%안 들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예방이란 말 자체가 어떤 완전히 방지를 한다는 그 말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병에 대한 보호 능력을 더 높인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치매 같은 병에로부터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나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치매라고 그러면 한국 분들은 많이 그 정의에 대해서 그것도 많이들 좀 혼돈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실히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치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전반적으로 뇌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경우, 그래서 그 뇌 기능이 기억력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인지 사고력, 감정 조정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안 좋아져서 어떤 그 정도에 달하면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데, 치매는 한마디로 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그러면 고혈압 자체가 혈압이 높은 걸 얘기하는 거지, 고혈압의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매도 마찬가지로 이 뇌 기능이 병적으로 저하된 거를 치매라 그러고, 치매 원인 자체는 가장 흔한 게 이제 알츠하이머스성 치매가 가장 흔한 그 원인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매 환자의 한 70% 정도가 알츠하이머스성의 치매를 가지고 있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혈관성 치매, 주로 중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가 한 15에서 17% 정도. 그래서 알츠하이머스성과 혈관성 치매가 한 8, 90%의 치매 환자들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건 꼭 알츠하이머스성에 한정된 게 아니고, 아직 그런 병이 되기 전에 뇌를 좀 더 건강하게 해서 그런 병에 대한 어떤 저항력을 최대화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매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일단은 알츠하이머스 병이 가장 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스 병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의 그 알츠하이머스성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미리 최대한으로 예방, 그러니까 그 병이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기 위해서는 그 위험 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이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츠하이머스성 치매의 위험 요소가 되는 그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없는 위험 요소, 그리고 두 번째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조정을 할 수 없는 위험 요소는 나이.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치매 위험은 더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65세에서 한 70세 사이는 한 1% 정도, 100명이면 1명에서 2명 정도가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인데,
85세가 넘으면 한 100명이면 40명 정도가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자체가 뭐 나이 먹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나이 자체가 치매 위험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죄송한데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는 치매 위험이 더 많다는 거. 그거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한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폐경기를 통해서 호르몬의 변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 지금까지의 이 문화적인 그런 걸로 봤을 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는 훨씬 더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머리를 많이 활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치매 위험이 높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직계 가족 중에서 치매가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그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서 직계 가족에 치매가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치매를 꼭 가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스성 치매는 그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소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 위험 요소는 높지만 얼마만큼 뇌를 잘 보호하고 건강하게 사는가에 따라서 치매를 안 가질 수 있는 확률도 많이 높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없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들 자체가 있다 그래서 치매로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위험 요소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내 건강에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될 수 있는 치매 위험 요소들, 그것들을 쭉 보면 이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성인병들이잖아요. 그런 성인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많이 높다는 거. 이런 성인병들 보통 보면 심장이 안 좋은 병들이죠, 그죠? 심장이 안 좋은 병들이 뇌에도 안 좋은 그런 병들이라 생각하셔야 되고, 이 병들을 약을 잘 드시고 내과 선생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받아서 잘 조정하는 게 뇌 건강에 아주 필수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스트레스가 많은 거,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초조증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분들도 역시 치매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담배 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 호모시스틴이라고 해서 아미노산 종류인데 그게 너무 높은 경우에 그것도 역시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활동하시고 얼마만큼 그 약이나 이런 걸 드셔서 잘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뇌의 건강에 필수적인 조건은 이런 뇌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를 이 치매에 대한 그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그 다음 방법은 뇌를 얼마만큼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뇌의 건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이 인지 사고력, 그래서 뭐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라든지 이런 뇌를 자꾸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learning, 배우는 거에 많은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하셔야 되고, 또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또 이런 믿음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식생활 자체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먼저 이 영양 식생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치매의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딘가 하면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들이 왜 그렇게 치매의 발생률이 낮은가 봤을 때 그 많은 부분들이 그분들의 식생활에서 많이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분들의 그 식생활을 보면 첫 번째 안 되는 매일같이 먹는 그 식단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복합성 탄수화물들. 그래서 보통 복합성 탄수화물이라 그러면 잡곡밥이라든지 이 감자라든지 이런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복합성 탄수화물을 매일같이 섭취를 하고요. 그거와 동시에 이 두 번째는 그 야채, 과일 이런 종류를 매일같이 먹고 세 번째는 이 오일 같은 거를 이제 식물 오일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쓰는 경우고 그리고 네 번째는 치즈라든지 이런 데어리 쪽으로 많이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매일같이 먹는 그런 식단 종류고 매주에 한 번 정도 먹는 것들은 닭고기 종류라든지 그냥 하얀색 살코기들 그리고 또 생선 종류들 그리고 이 계란들 이렇게 해서 그 단백질 자체를 좀 더 건강한 기름기가 없는 단백질을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 것이 그 육류들 그러니까 빨간색 살코기들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분에 맞는 식단으로 좀 더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은 하얀 쌀밥보다는 잡곡류 쪽의 밥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 야채, 과일 이런 것도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육류보다는 생선 종류라든지 그리고 또 닭고기나 이런 것 쪽에서는 하얀색의 살코기 고기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 지방질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먹는 그런 횟수도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맞추시면 좀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여자분들은 하루에 한 글라스 와인을 먹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하루에 2잔 정도를 먹는데 그래서 한 그 정도의 알코올 섭취는 심장에도 그리고 뇌 건강에도 많이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드시면 오히려 더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생활적으로 뇌 건강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매일같이 산책을 하는 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같이 산책하는 게 뇌 건강에 심장 건강에 좋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심장이 이렇게 뛰니까 혈액 순환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산책을 할 때 우리가 몸의 모든 걸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걸어 다닐 때 사람들도 이 주위를 봐야 되니까 시신경도 쓰게 되고 또 소리도 듣게 되고 그리고 팔, 다리 몸의 모든 근육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감각신경과 근육들이 움직이는 게 다 뇌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움직일 때마다 뇌도 같이 자극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 매일같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산책하는 것 자체가 뇌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책을 하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예. 그러면 산책을 아침에 해가 나오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그리고 아침에 해가 어느 정도 나온 오전, 이런 오전 시간이 좋다는 게, 예. 그리고 오후 시간에 해가 지기 전에 산책하는 게 제일 좋다. 오케이. 그리고 저녁 시간에 깜깜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다. 예, 예. 제일 좋은 내 건강에 제일 좋은 산책 시간은 아침 오전 시간에 해가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햇볕 자체가 우리 뇌를 많이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에 이렇게 제 시간에 이렇게 햇볕을 받는 것 자체가 뇌를 깨워준과 동시에 저녁 시간에 숙면을 위해서 이제 나오는 수면 호르몬을 그 저녁에 잠자는 시간에 맞도록 이렇게 한마디로 뇌를 프로그램해 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에 시달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불면증 있는 분들이 아침 시간 햇볕을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와 동시에 햇볕 자체가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 초증 이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이나 모든 게 허락이 되면 아침 시간에 한 30분, 1시간 정도 햇볕을 보면서 산책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근육을 강화해주는 근력을 강화해주는 이런 간단한 아령을 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거 이거 자체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과 아니면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서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고정된 어떤 생활 그 패턴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하는 그런 새로운 거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것 자체가 내 건강에도 아주 좋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는 거, 행복한 감정을 가지는 거 그런 것 자체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족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꼭 뭐 영어를 배워야 된다 아니면 뭐 수학을 배워야 된다 이런 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걸 새로 배우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머리를 자꾸 쓸 수 있는 게임 같은 거 하는 것도 뇌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보면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그 체조 같은 거 이렇게 아르키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뭐 라인 댄싱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거를 피지컬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주 좋은 그런 뇌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게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게 뇌파 검사라는 건데 뇌파 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심전도 알죠? 심장 이렇게 붙여서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는 거죠. 그게 뇌파 검사는 뇌의 심전도랑 비슷한 이치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 그림을 보면 막 많은 그 선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뇌가 움직일 때 전자파를 생성을 하는데 움직일 때마다 전자파로 해서 뇌 세포와 세포 사이가 서로 교통을 하는데 이런 전자파의 에너지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저를 보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뇌는 아주 활발하게 계속 움직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내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망 진단을 내릴 때 사망 진단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뇌사라 그러죠. 뇌가 죽은 거. 그래서 일단 생명이 끊어지면 저렇게 움직이는
전자파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저 전자파는 항상 만들어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별로 이렇게 이제 모든 게 다 단련돼서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나이 탓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 계실 때까지는 내가 계속 활동을 하고 새로운 걸 경험할 때마다 내가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창출해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예, 여기 그림이 이제 나무 그림이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이 뇌를 이렇게 봤을 때 나무하고 많은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영양분과 이렇게 햇볕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가 계속 가지를 치죠. 가지를 치면서 잎도 맺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매 순간마다 경험을 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새로운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연결 줄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거를 계속 경험하게 되면 그 같은 거 경험하는 쪽으로만 연결줄이 계속 더 강해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활동을 어떤 거를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어떤 식으로 뇌와 뇌 세포 사이가 이렇게 연결되는가를 결정을 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더 건강해 보여요? 예, 왼쪽이 오른쪽이죠. 여러분 볼 때는 오른쪽이죠.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이 나무 자체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거의 다 설명해 주는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왼쪽 거를 보자고요. 왼쪽 거를 봤을 때 저기처럼 나무 가지가 별로 없고 아주 좀 허전하죠, 그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제가 처음에 말했을 때 뇌에 대한 위험 요소들, 당뇨, 콜레스테롤, 혈압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뇌 세포를 많이 파괴를 시킨 거예요. 그죠? 파괴를 시키니까 이렇게 무성하게 보이지 않고 아주 이렇게 한국말이 조금 힘든데 하여튼 느슨하게 보여요. 그죠? 느슨하게 보이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거를 제대로 가꿔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저기는 파랗고 하지만 여기는 시커멓게 그러니까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운동이나 그 사회생활이나 새로운 걸 배우는 거 이런 거를 못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내가 이렇게 비슷하게 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면 이쪽 왼쪽 나무의 이 오른쪽으로 보면 하나가 이렇게 많이 치우쳐져 있죠. 저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생활만 반복하는 분들.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가장 좋은 예로 집에서 맨날 드라마만 빌려서 하루 종일 드라마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드라마 보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러면 계속 이게 쓰이는 뇌만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저게 점점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너무 커져서 밸런스를 잃으면 가지가 끊어지면서 그냥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반복적인 생활을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 뇌의 건강한 그런 활동을 안 하는 게 아주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어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 제대로 잘 조정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뇌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식생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했을 때 저렇게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를 들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났어요. 딱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가서 내가 산책도 하고 좀 체조도 하고 할까? 아니면 조금 몸도 피곤하고 잠도 덜 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잠을 더 잘까?
아니면 지금 일어났는데 바깥에 나가는 싫고 어제 못 봤던 드라마를 다시 계속 볼까? 그죠? 세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그죠? 그때. 그러면 어떤 초이스를 정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초이스를 하는가에 따라서 왼쪽 나무가 왼쪽 나무 같은 나무가 되느냐 아니면 오른쪽이 되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이가 들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느 게 되는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의 초이스에 대해서 선택권에 대해서 선택권에 의해서 어떤 거를 되는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하는가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모든 거를 그냥 다 잊어도 되지만 매 선택을 어떤 게 하는가를 항상 기억해 주시면 저는 만족해요.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보면 현재를 사는데 지금 순간을 과거에 사는 분들이 많고요. 예? 아니면 미래의 염려로 미래를 사는 분들이 많아요. 환자들 보면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못했던 거, 그게 묶여서 현재 생활에 진짜 중요하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를 다 과거에 잊어버리고 미래의 염려에 뺏겨버리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후 내일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현재에 포커스해 현재에 좀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다음요. 어때요? 이 그림이 보기 좋아요? 그 다음 그림요. Next. 어느 게 그림이 좋죠? 두 번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초이스를 갖고 있고 첫 번째 그림처럼 뇌를 만들 건지 아니면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가든을 만들 건지 그건 여러분 초이스예요. 여러분이 현재 뭐를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꼭 두 번째 가든 같은 뇌를 만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